사장님 대박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닷컴 서과장입니다. 이번 백과사전 시리즈는 총 5편으로 산업단지 개발 시작부터 조성이 되고 착공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5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란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장을 짓는 그 토지 외에도 각종 다양한 부대 시설이라고 하죠. 그 시설까지 다 포함한 그 용지를 산업단지라고 일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도 있고,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될 수 있는 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조 8호에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산업시설, 이와 연관된 교육이나 유통, 주거, 상업, 공장이 돌아가기 위한 주변 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이제 산업단지라고 일컫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를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보실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행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시행을 하실 때 4가지 산업단지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리고 민간이 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갈래가 나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산업단지를 만드신다고 하면 일반 산업단지로 갈 거냐, 아니면 도시첨단이나 농공단지로 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4가지 유형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국가기관산업, 첨단 과학기술, 신산업이죠. 국가를 끌어가기 위한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드는 산업단지,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LH공사나 수자원공사, 국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시행사가 되어서 만드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닷컴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송문국가산업단지나 장안국가생태산업단지나 포항 블루벨리 같은 경우에도 이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산업단지. 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산업의 지방 분산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이 되었고요.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산업단지인데, 그 이유가 목적 자체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방이든 경기도 수도권이든 모든 산업단지는 이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이 용이한 상황이게 되겠습니다. 개수는 일반 산업단지가 제일 많죠. 면적 같은 경우에 국가산업단지가 워낙 대규모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개소수를 봤을 때는 일반 산업단지가 많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라고 해서 도시 지역의 소규모로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서 지정한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수도권, 광역시, 도시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예요. 정보통신산업이라든가 지식산업, 이런 산업들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각종 소음이라던가 매연, 인원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으로 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도시형 공장 같은 매연이라든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든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발생되는 물질이 없는 그런 공장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료품이라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이전에는 이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도까지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엔 규모가 이상이 되더라도 시군에서 직접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이 생기면서 통합심의가 생기게 되는데, 시군에서 만들기에는 좀 규모가 너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심의회는 도에 보통 있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만 통합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공단지로 하더라도 심의를 어차피 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농공단지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반 산업단지로 가더라도 똑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분들이 농공단지로 가는 거는 좀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산업단지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신규로 입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새롭게 시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유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